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오늘은 제5강 글쓰기 근육을 기르는 포스팅 습관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첫 번째로는 1일 1포스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볼 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1일 1포스팅을 무조건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쓰기 근육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고 마지막으로 미션에 대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일 1포스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장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1일 1포스팅은 초반 블로거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무조건적인 진리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신생 블로거분들이 지금 저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강조를 드릴 거고 초반에 글쓰기 근육을 기르기 위하여서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많은 분들이 1일 1포스팅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블로그 초반 생성 시에 1일 1포스팅을 하게 되면은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스팅의 양이 많아질수록 걸리는 키워드들이 양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입률이 높아지게 되고 더불어서 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높아지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애드포스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일정 정도의 포스팅의 양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1일 1포스팅은 무조건 해야 하는가 물어보신다면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요.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해야 하냐? 블로그를 만든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일방문자 100 이하이신 분들, 포스팅의 수가 100개 미만이신 분들은 초반에 1일 1포스팅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대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블로그 개설한 지 좀 오래되셨거나 그리고 포스팅의 개수가 100개 이상이고 일방문자가 100명 이상이신 분들은 오히려 1일 1포스팅을 했을 때 블로그 지수를 깎아먹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은요, 오히려 1일 1포스팅보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의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블로그 지수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보 블리니 여러분들은요, 딱 눈 감고 3개월 동안만 1일 1포스팅을 유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일 1포스팅을 무조건 해라 하는 모든 말을 믿을 필요는 없고요. 기준을 충족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절하면서 작성을 하되 신생 블로거 분들의 경우 1일 1포스팅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기준을 충족을 했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 전문성이 있는 포스팅으로 일주일에 2-3번 정도 작성을 하고 나머지 글의 경우는 일상형 글을 작성하면서 전문성은 7, 일상 카테고리의 경우는 3 정도의 비율로 7:3의 비율로 작성을 하면서 블로그 지수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글쓰기 근육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우리는 주제가 아직 안 잡힌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주제로 써야 할지 모르겠다. 나의 전문성은 뭘로 할지 아직 선택을 못했어요. 하시는 경우 내가 일상에서 쓰고 싶은 주제로 1일 1포스팅을 꾸준히 써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일 1포스팅을 할 때에는 지난 강의를 참고하여 주셔서 그 해당 기준으로 글을 작성을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글쓰기에 진심인 블로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무거나 무턱대고 1일 1포스팅 해야 되니까 그냥 막 써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쓰게 되면은 오히려 블로그 지수를 까먹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글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온전한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난 강의를 참고해서 기준 삼는 글을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나의 컨셉에 맞는 글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좀 장기적으로 수익까지 바라는 블로그가 되고 싶다 한다면 전문성 글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해서 가능하다면 주력 카테고리를 잡아주시고 좀 아직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상형 글로 잡아가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쓸 수 있는 주제가 나타났을 때 주력 카테고리로 설정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력 카테고리를 중점으로 글을 써주시되 블링이 여러분들은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사진 15장 이상을 첨부해서 포스팅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마다 두세 문장씩은 작성을 해서 글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의 글쓰기 컨셉과 맞는 전문성 있는 글을 진정성 있게 그리고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제가 글을 써보려고 사진도 찍어보고 되게 버리기엔 아까운 글들은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추억용으로 남기고 싶은 글이 있거나 다 사용하기엔 애매한 글들이 있다면 그거는 전체 공개가 아니라 해당 글은 이웃 공개 혹은 비공개 글로 작성을 하시면 블로그 지수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짧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생 블로그들은 1일 1포스팅 습관을 잡자. 두 번째, 주제가 어느 정도 잡힌 블로그의 경우 전문성 7, 그리고 일상 카테고리 3의 비중으로 글을 작성을 해보자. 그러면 일주일에 7개 글을 작성한다고 한다면 한 전문성은 4 정도 쓰시고 일상 글은 3 정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5개 정도의 포스팅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전문성 글 3개 그리고 일상 글 2개 정도 작성을 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아깝고 애매한 글들은 전체 공개가 아닌 이웃 공개나 비공개로 돌리자. 그리고 네 번째, 사진마다 두세 문장씩은 꼭 작성을 해주자. 마지막으로 포스팅의 양보다 포스팅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일 1포스팅을 하는 연습에 대해서 저희 실전 미션을 드릴 겁니다. 일주일에 5개의 포스팅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전문성 글 3개, 일상 글 2개를 작성 계획을 써주시고요. 전체 글을 작성한 후에 미션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계획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내가 이런 글을 발행을 해보겠다 하는 주제로 오른쪽 사진과 같이 작성을 해주셔서 댓글란에 캡처나 혹은 메모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잡히기 전 블로그의 경우 일상 글 5개로 계획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